요즘 날이 풀리면서 식욕이 살아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날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열, 기침, 쌕쌕거림, 가래, 두통, 복통, 메스꺼움까지 유발하는 무서운 생물, 바로 기생충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에 감염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부터 기생충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감염을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안내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통입니다. 기생충이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은 많은 유형의 기생충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설사입니다. 많은 기생충 감염은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스꺼움 및 구토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증상 또한 많은 기생충 감염에서 일반적이며 소화기관의 염증 및 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입니다. 기생충 감염 시 신체의 면역체계가 감염과 싸우기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피로, 쇠약 및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입니다. 리열 또한 많은 기생충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여섯 번째, 피부 발진입니다. 일부 기생충 감염은 가렵고 붉어지는 피부 발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 감소입니다. 만성 기생충 감염은 기생충이 체내의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체중 감소와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빈혈, 식이기생충과 같은 일부 기생충은 피를 먹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병에 걸리면 쉽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혹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음식을 근래에 섭취하셨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날고기 또는 덜 익힌 고기. 날고기 또는 덜 익힌 고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기생충에는 톡소플라스마 곤디와 선모충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폐하와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에게는 몸의 통증과 뻣뻣함, 발열,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모충은 냉동에 강해 냉동실에 넣어도 죽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냉동고기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고기라도 돼지의 기생충은 중심 온도가 77도 이상이면 사멸하고 소의 기생충은 중심 온도가 65도 이상이면 사멸함으로 잘 익혀 먹으면 괜찮습니다. 수산물. 수산물이 대표적으로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음식입니다. 날것 또는 덜 익힌 생선, 특히 연어, 청어, 고등어, 오징어에서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발견될 수 있는데 감염 시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날로 먹을 때는 생선을 최소 24시간 동안 얼리거나 조리해서 먹을 때는 생선의 내부 온도가 63 이상이 되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덜 익힌 조개, 특히 굴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비브리오 파라이몰리티쿠스라는 기생충과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에 감염되면 발열, 피로,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선과 동일하게 내부 온도가 63 이상이 되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날것 또는 덜 익힌 조개류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 과일과 채소도 의외로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씻지 않은 과일과 채소가 문제가 되는데요.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는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 감염의 증상으로는 설사, 위경련,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또 균의 일종으로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감염의 위험도 있는데요.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있으며 심할 경우 감염이 혈류로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 유제품도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살균하지 않은 유제품이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데요.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와 치즈 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종류로는 캄필로박터와 브루셀라라는 박테리아의 일종이 있는데요. 캄필로박터의 감염 증상으로는 설사, 발열 및 복통이 있고 브루셀라의 감염 증상으로는 열, 피로, 관절통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감염은 수막염이나 심내막염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감염을 예방하려면 살균하지 않은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접하는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은 저온 살균으로 안전한 상태의 유제품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염된 물. 오염된 물 또한 기생충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을 직접 마실 경험은 거의 없지만 고여있는 물, 워터파크에서 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는 기생충이 위험한데요.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설사,
위경련 및 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의 경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수영 중에는 물에 삼키지 말고 정수된 물이나 끓인 물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한 기생충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때 처리된 물이나 끓인 물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더러운 손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등 위생을 잘 실천하는 것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각류, 조개류. 갑각류도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음식입니다. 노로바이러스와 A형 간염의 감염 위험이 높은데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고 A형 감염의 증상은 피로, 메스꺼움, 복통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병에 따라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먹기 전에 충분히 익히고 화장실 사용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등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개류로 인한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줄이려면 조개류를 먹기 전에 완전히 익히고 날것 또는 덜 익힌 조개류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패류는 평판이 좋은 곳에서만 구입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패류를 적절하게 보관 및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가금류, 해산물 및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잠재적인 기생충이나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식품 온도계를 사용하여 식품의 내부 온도가 안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날것 또는 덜 익힌 고기, 가금류, 해산물 또는 계란은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평판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전에 철저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재적인 기생충이나 오염을 제거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강, 호수 또는 오염될 수 있는 기타 출처를 포함하여 처리되지 않은 물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시나 생선회를 먹기로 선택한 경우 평판이 좋은 곳에서 제공되고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산물을 얼리면 잠재적인 기생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 치즈 및 기타 유제품은 기생충 감염에 취약하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와 물로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는 더욱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회를 즐겨 드시는 분들,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어린이집 등의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구충제 복용은 온 가족이 같은 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복에 먹는 게 좋으며 취침 전 일정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물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면 음식물의 지방 성분에 의해 구충제 성분이 체내 흡수될 수 있으나 공복에 복용할 경우 체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생충에만 작용하여 분변을 통해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산부, 수유부의 경우 구충제가 태아 독성이 보고되었으며 수유부의 경우 모유로의 이행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구충제를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기생충의 정의와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음식, 또 감염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기생충 감염에 위험 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상식의 모든 정보를 전파하는 건강특파원TV에서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